한파가 전국에 기승을 부리면서 한랭 질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모두 245명이 치료를 받고 이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연경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모두 245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위가 절정이었던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에 18명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인데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 겨울 한랭 질환자 중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이었고 저체온증 사망자 7명 중 5명도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체온 유지에 취약해 한파에 노출되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체온증은 응급질환으로 발생 즉시 병원을 찾아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연경입니다. 자정까지 폐쇄됐던 제주공항 활주로가 열리면서 발이 묶였던 승객들이 귀갓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 8시 10분부터 정기편 195편과 임시편 12편을 동원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승객 7천여 명을 차례로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결항 여파로 오늘도 제주공항으로 도착하는 국제선 1편과 국내선 13편, 또 제주에서 출발하는 23편의 비행기가 결항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부검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추정된다고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밝혔습니다. 국가수는 지질영양주사제를 개봉하고 투여하는 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단 숨진 신생아 4명의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 검출됐고 병원이 신생아들에게 투여한 지질영양주사제에서도 동일한 세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특히 신생아 4명 모두에게서 이례적으로 복부팽만 등 동일한 증세가 나타난 점, 비슷한 시기에 사망에 이른 점 등으로 미뤄 같은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그동안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던 로타 바이러스나 괴사성 장염은 조사 결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생존한 신생아들이 있는 데다 부검 결과 숨진 신생아 4명 중 2명의 소대장에서만 장염이 국소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물 투약 오류나 다른 물질이 주사 튜브 내로 들어갔을 가능성 등도 감정 결과 모두 배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오는 16일 주치의 조모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한편 조 씨를 포함한 의료진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며 유가족 측에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실명이 확인된 가상계좌로만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난달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사회적 문제로 촉발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중은행들 상당수가 실명 확인 시스템 개발을 거의 마쳤는데도 도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한은행이 오는 20일 실시 예정이었던 가상통화 실명거래 시스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발은 이미 완료했지만 가상화폐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관련 거래 시스템 도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농협과 기업은행, 그리고 하나와 국민은행 등도 실명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특별법까지 거론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 등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실명이 확인된 가상계좌로만 가상화폐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실명 시스템 도입을 중단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신규 투자 자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과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양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확보해 발표한 문건입니다. 2014년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이 작성했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이 상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김소영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다이빙벨 상영을 막고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인사조치하도록 주문하는 내용과 함께 서 시장이 정부의 뜻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담겨 있습니다. 2014년에 실제로 서병수 시장과 부산시는 다이빙벨 상영에 반대했으나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상영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영화제 사무국은 부산시와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받았으며 이용관 위원장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의혹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조사 결과 서 시장과 부산시가 다이빙벨 상영 금지나 사후 조치와 관련해 청와대와 5차례 논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새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 측은 성의를 갖고 합의를 이행해왔다면서 한국 측에서도 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한 박승춘 전 처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처장이 국정원과 연계해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했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최영문 기자입니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원으로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야권과 진보 세력 인사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내용의 우편향 안보 교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처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 교육용 DVD를 대량 배포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시 박 전 처장은 해당 DVD를 국정원이 만든 사실을 알고도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협찬한 것이라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민간단체로 포장됐던 국발협이 실제로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꾸린 국정원 외곽 조직으로 2014년 청산 때까지 6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강사료 등을 지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검찰 출두에 앞서 국정원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보훈처장 재직 당시 배포한 DVD를 국정원이 만든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국정원이 비밀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보훈처장 재직 당시 발생한 조직 내 각종 비위 의혹을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문입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제 대책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침 발언은 청와대와 조율이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긍정하면서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조율 중인 단계인 만큼 청와대에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장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악성 마타도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손대는 것마다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경비원 등 취약업종 종사자 해고,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가중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거론하고 후폭풍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권이 이제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전철을 되밟아선 안 된다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한 분으로 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최저임금 논란이 실체가 없고 사실을 왜곡한 악성 마타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 효과는 이제 시작될 예정으로 정책 효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대표는 이어 적정 수준의 급여 보장은 청년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한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만 떠넘기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이 야산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딸을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한 아버지 고 씨는 딸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된 고준희 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아버지의 진술을 토대로 이곳 야산에서 밤새도록 수색 작업을 벌인 뒤 고양이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11시 반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수사는 고 씨가 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숨진 딸을 버렸다고 자백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올해 초 고 씨와 내연녀의 어머니가 함께 군산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이를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신 발견 현장에 있던 고 씨는 딸이 죽은 이유와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딸을 고의로 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희 양의 시신을 찾았기 때문에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사체 유기 혐의 외에 살인이나 과실치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금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지 알아보죠. 이문정 기상캐스터, 많이 춥죠? 날씨 전해주시죠. 네, 아직은 아침에 절정에 달했던 한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얼굴에 닿는 칼바람이 여전하고요.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꽁꽁 얼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하루새 스케이트 타는 인원도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현재 기온 여전히 낮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구 영하 13도, 부산도 영하 9도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긴 셈이어서 한파특보가 약간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 경북 내륙 일부의 한파특보가 해제되거나 주의보로 완화됐고요. 서울 등 그 외 대부분 지역엔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설경보는 제주 산지와 울릉도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던 눈은 잦아들고 있습니다. 낮까지 약하게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엔 오후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울릉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최강 한파는 주말에 차츰 물러갑니다. 내일 낮부터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뚜렷하게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 수은주가 영상 5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 스케이트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